한국도 호텔에서 하루 자고 떠나는 곳일 뿐이야. 여기에선 배울 게 없다고. 여기 10년간 전 세계 30개국을 비행한 독일의 베테랑 승무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한국의 시장에서 한 할머니를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할머니의 행동에 그만 오열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리고 할머니는 도대체 그녀에게 무엇을 한 것인지 지금 바로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케 슈테른발트입니다. 루프트 항공사에서 10년째 승무원으로 일했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못 들을 때 철의 여왕이라고 불렀답니다. 전혀 상관없었어요. 오히려 자부심이 들더군요. 조종사가 인천국제공항 착륙을 알리자 저는 가슴을 펴고 일어섰습니다. 주름 하나 없는 파란 제 유니폼을 매만졌죠. 머리카락은 단단한 뒷머리 묶음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단 하나도 흐트러진 가닥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어요. 정말 한국에 온 거예요? 안넬레나가 반짝이는 초록 눈으로 물었답니다. 신입 승무원인 그녀는 23이었어요. 언제나 웃고 쉬지 않고 말하는 에너자이저였죠. 솔직히 가끔은 피곤했었어요. 맞아. 단지 14시간만 머물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호텔에서 자고 내일 공항으로 돌아가면 끝이야. 안넬레나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 아시아는 처음인데요. 그래도 뭐라도 보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0개국이 넘는 나라를 다녀왔지만 실상 본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호텔은 어디나 똑같았어요.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게 좋았습니다. 놀라움이 없는 게 편했었죠. 비행기는 부드럽게 착륙했습니다. 저는 머릿속 체크리스트를 되뇌었어요. 승객 돕기, 서류 처리, 호텔 이동, 수면, 공항 복귀. 매번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하나 없었죠. 하지만 한국은 제 계획과 달랐습니다. 공항 터미널을 걸어가며 저는 놀랐습니다.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였어요. 은빛 로봇들이 안내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우와, 저 로봇 좀 봐요. 안넬레나가 소곤거렸습니다. 저는 바로 눈길을 돌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감탄했었죠. 프랑크푸르트 공항에도 없던 광경이었으니까요. 그때 한 장면이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화장실 앞에서 청소 중인 할머니께 한 신사가 다가갔어요. 그는 잠시 멈춰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그가 말했고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죠. 단 몇 초, 길어야 5초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작은 순간이 제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10년 넘게 세계를 떠돌며 단 한 번도 청소부를 향해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독일에서도 미국에서도 어디에서도요. 저거 보셨죠? 안넬레나가 속삭였습니다. 뭘? 저는 무슨 일 없는 듯 물었답니다. 하지만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출구로 향하는 길에 호텔 셔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줄을 선 사람들은 한 줄로 질서 있게 서 있었어요. 모스크바나 뉴욕 같으면 앞다퉈 밀치는 광경이 펼쳐졌을 텐데요. 여기선 차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줄에 합류하자 셔틀 운전사가 내려와 짐을 들어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거절하려 했습니다. 짐은 제가 직접 다루는 게 원칙이었거든요. 부탁입니다. 도와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그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그 친절함이 저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규칙과 일정, 예측 가능한 일상이 편했던 저에게 이 작은 배려들은 전혀 맞지 않는 퍼즐 조각 같았죠. 호텔에 도착해 방에 들어가자 안넬레나가 다시 졸랐습니다. 엘케 언니, 밖에 좀 나가봐요. 1시간이면 충분하다고요. 저는 입을 열어 아니라고 하려다 멈췄습니다. 그게 철의 여왕이라면 해야 할 대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청소부 할머니의 미소, 신사의 인사, 질서 있는 줄, 도움을 주던 운전사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심지어 저 자신도 놀랐었죠. 1시간 정도만 나가보자. 안넬레나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네. 고마워요, 고마워요. 짐을 풀며 창밖 서울의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년 만에 느끼는 낯선 설렘이었습니다. 호기심이 제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호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바지에 흰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죠. 깔끔했고 완벽했답니다.
그런데 뭔가 어색했어요. 밖에 나가면 안 됐습니다. 내일 비행을 위해 쉬어야 했거든요. 이거 실수인 것 같아. 제가 중얼거렸죠. 10년 동안 매번 같은 루틴이었으니까요. 호텔, 잠, 공항. 안전하고 예측 가능했습니다. 루틴을 깨면 문제를 일으켰었죠.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안넬레나였어요. 가슴이 뛰는 목소리로 말했죠. 준비됐어요? 올가도 함께 간대요. 뜻밖이었어요. 올가 바움 선배가 왜 도시를 구경하러 간다고 하는 거죠? 은빛 머리를 단정히 닦고 한치도 놓치지 않는 눈빛의 그녀였거든요. 문을 열었습니다. 올가 선배, 정말 함께 가시는 거예요? 올가는 키가 크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쉰이 다 돼가는 나이이고 저보다 오래 비행을 했었죠. 서울은 이미 12번이나 왔어. 그녀가 차분히 말했어요. 호텔과 공항만 보았지. 이번엔 달라야 하지 않겠어? 속이 답답했습니다. 올가 선배조차 루틴을 깨는데 제가 무슨 핑계를 대겠습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막 마음을 돌릴 수도 있었죠. 두통이 있다고 하면 됐습니다. 방으로 돌아가 루틴대로 하면 되었죠. 밖에는 서울의 불빛과 소리가 가득했어요. 경적이 울리고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점에선 음악이 흘러나왔고 음식 냄새와 자동차 매연, 그리고 알 수 없는 달콤한 향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지더군요.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내일을 위해 쉬어야죠. 안넬레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언니 약속하셨잖아요. 1시간만요. 올가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단호했지만 따뜻했죠. 엘케, 내가 30년 동안 항공사에 머물렀던 이유를 알아. 고개를 저었습니다. 매번 새로운 곳, 새로운 비행, 새로운 승객에게 배울 점이 있거든. 올가가 말했답니다. 이제 나도 배우고 있어. 제가 알던 올가는 규칙만 잘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에 놀랐죠. 서울에서 단 한밤을 보내고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올가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궁금하니까 나온 거야. 택시가 다가왔습니다. 다시 반대하려 했지만 어느새 차 안이었어요. 불빛 가득한 서울 거리로 향했습니다. 건물엔 형형색색 간판이 빼곡했고 보행자들은 세련된 옷차림이었죠. 프랑크푸르트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기사님이 저희를 보며 영어로 물었습니다. 처음 오셨나요? 안넬레나가 대답했어요. 네. 정말 아름다워요. 어디서 오셨어요? 독일입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죠.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기사는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독일. 람슈타인, 베토벤 알지요? 눈을 깜빡였습니다. 서울 택시 기사님이 독일 음악을 아시다니요. 람슈타인까지요? 제 딸이 대학에서 독일어를 공부합니다. 자랑하듯 말씀하셨죠. 언젠가 베를린에 가고 싶다 하더군요.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낯선 사람이 제 나라를 자랑스러워하다니요. 독일이 단지 제가 태어난 곳이 아니라 누군가의 꿈이기도 하다는 걸 느꼈답니다. 택시는 북적이는 명동에 섰습니다. 명동입니다. 쇼핑과 음식으로 유명하죠. 지갑을 꺼내려 했지만 올가가 이미 요금을 내었습니다. 기사는 작은 인사와 함께 영수증을 건네주었죠. 또 한 번의 존경이 느껴졌습니다. 인파 속에 서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사람도 너무 많고 소리도 너무 컸어요. 안전한 호텔로 돌아가고 싶었답니다. 다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해요. 목소리가 떨렸죠. 하지만 올가는 길가에서 쓰레기를 줍는 청소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여성이 손에 들었던 물병을 건네며 고개 숙여 인사했죠. 서로의 노고를 존중하는 모습 아니겠어? 올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업가부터 청소부까지 배울 점이 있어.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공항에서 봤던 청소부가 떠올랐습니다. 그냥 문화일 뿐이겠죠. 문화는 그냥이 아니야, 엘케. 올가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함께 만드는 방식이지.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과 탐험하고 싶은 끌림이 교차했죠. 그제야 올가는 단순한 선배가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익숙한 세계를 벗어나도록 이끄는 멘토였던 거예요. 1시간만요. 딱 1시간.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올가와 안넬레나 사이를 뻣뻣하게 걸었습니다. 팔을 몸에 꼭 붙이고 있었죠. 이곳이 제 질서정연한 세계가 아니란 걸 온몸이 알고 있었답니다. 분홍색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성이 화장품 가게 앞에 서서 시연 샘플을 권했습니다. 저희를 보자 눈을 반짝이며 독일어로 외치더군요. 윌코멘, 어서 오세요. 깜짝 놀라 멈춰섰습니다. 어떻게 독일 사람인 줄 아셨죠? 제가 물었답니다. 그녀는 유니폼에 달린 항공사 배지를 가리켰어요. 국적별 전문 교육을 받았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설명했죠. 독일 관광객에겐 이 한국식 페이스 마스크가 인기 많습니다. 거절도 하기 전에 소포지 하나가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너무 진심 어린 친절이라 돌려주기 민망했었죠. 단케 DANKE, 제가 조용히 말했답니다. 독일어로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비테슈엔, 천만에요 라는 뜻이에요. 그녀의 발음은 완벽했습니다. 걸어 나오며 안넬레나가 제 팔을 꼭 잡았습니다. 들었어요? 직원 교육이 다국어로 되어 있다니 대단하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독일에선 관광객이 독일어나 영어를 쓰는 게 당연했었죠. 손님이 우리에게 맞춰줘야 했으니까요. 이곳은 정말이지 다르더군요. 골목이 좁아지자 음식 냄새가 더 짙어졌습니다. 포장마차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붉은 찌개를 끓이는 할머니 간판 앞은 군침 돌게 만들었답니다. 뭐라도 먹어봐야지 올가가 제안했습니다. 문화를 이해하려면 음식을 맛봐야 해. 낯선 재료, 낯선 맛. 불확실함은 제 질서 있는 삶의 적이었죠. 배고프지 않아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넬레나는 이미 옆 골목 작은 식당으로 다가갔습니다. 플라스틱 의자가 늘어선 야외 자리였죠. 중년 남성이 고개 숙여 인사하며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삼겹살입니다. 한국식 바비큐, 매우 맛있습니다. 테이블 중앙에 내장된 불판 위에 고기가 지글지글 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이 튀며 고소한 냄새가 공기를 채웠죠. 남성은 조심스레 고기 굽는 법을 시연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처음이세요? 저는 딱딱하게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손님들 위해 특별히 맵지 않게 준비했습니다. 곧 할머니가 등장해 작은 반찬을 더 놓아주셨죠.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 달콤한 맛으로요. 수줍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전통 음식을 손님 입맛에 맞춘다니요. 불편했었습니다. 제가 독일 손님을 맞는다면 과연 그럴까요? 아니면 손님이 우리 방식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을 텐데요. 남성은 상추에 고기와 소스, 채소를 싸는 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손으로 먹는 건 예의에 맞지 않는 것 같았죠. 안넬레나가 먼저 도전했습니다. 큼지막한 한 입을 베어 물더니 눈이 커졌답니다. 엘케 꼭 드셔봐야 해요. 정말 대단해요. 올가도 조심스레 먹으며 즐거워 보였습니다. 저만 빼면 안 될 것 같아 느릿느릿 상추 한 장을 들었죠. 첫맛은 놀라웠습니다. 기름진 고기, 싱싱한 채소,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소스가 터졌습니다. 맛본 적 없는 조화였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때요? 식당 주인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대답했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옆 테이블에선 젊은이가 노부부를 도우며 불판을 돌렸죠. 젓가락을 떨어뜨리면 서버가 달려와 주었습니다. 아이가 물을 쏟자 세 사람이 동시에 일어나 도왔어요. 곳곳에서 작은 친절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돈 때문도 규칙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돕고 있었죠. 음식뿐만 아니라 올가가 조용히 말했답니다. 여긴 모두가 환영받는 느낌을 주네. 답하기 민망해 입을 또 벌렸습니다. 제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질서와 거리두기 본능이 이곳의 따뜻함에 흔들리고 있더군요. 심장 속에 쌓아둔 벽이 흔들렸습니다. 주인이 작은 디저트를 내놓았습니다. 달콤한 떡이었죠. 서비스입니다. 한국까지 오신 손님께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를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식당인데요. 하지만 무료 음식을 내어주시는 진심이 웃음 속에 비쳤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시간이 2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 볼 틈도 없었죠. 시간의 엄격한 원래에 저는 당황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호기심이 솟았습니다. 이곳이 또 뭘 보여줄까 싶더라고요. 호텔로 돌아갈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안넬레나는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올가는 제 얼굴을 살폈어요. 어떻게 생각해, 엘케? 돌아갈 준비가 되었어? 그 질문은 단순히 호텔 복귀 여부를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전 제 모습으로 돌아갈지, 익숙한 안전지대로 돌아갈지 묻는 질문이었죠. 분위기 좋은 식당, 친절한 사람들, 따뜻함과 존중이 깃든 공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다시 보았어요. 조금 더 있어도 괜찮겠죠? 제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전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었어요. 온 밤 내내 명동에서 본 장면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독일어로 인사하던 직원, 식당 주인의 친절, 서로를 돕는 사람들 모습이 효율과 질서에 대한 제 신념을 마구 흔들더군요. 시계를 보니 시드니행 비행기까지 6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절차를 검토하고 쉬어야 했었죠. 그런데 어쩐지 전 핸드폰을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안넬레나 일어났어? 제가 물었답니다. 언니. 네, 일어났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금세 밝아졌죠. 나 공항 가기 전에 시장 구경 갈까 해서. 어때? 제가 애써 가볍게 제안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믿기지 않더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놀란 목소리로 묻더군요. 괜찮으세요? 몸이 안 좋으신 건 아니죠? 나는 괜찮아. 제가 뺨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냥 여기 왔으니 20분 뒤 저희는 호텔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안넬레나는 제가 돌변할까봐 자꾸 저를 쳐다봤어요. 올가 선배도 한쪽 눈썹을 살짝 올리며 물었죠. 시장에? 이건 뜻밖이네. 얼굴이 더 달아올랐습니다. 문화조사면에서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딱딱하게 대답했었죠. 하지만 모두 알았습니다. 철의 여왕은 자발적으로 시장 나들이를 하지 않는다는 걸요. 택시가 저희를 전통시장에 내려주었습니다. 나무 상점들이 줄지어 있고 알록달록한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관광객 많던 명동과 달리 영어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좁은 골목엔 현지인들이 장을 보고 있었죠. 생선, 향신료, 발효 채소 냄새가 코끝을 찌르더군요. 시장 입구에선 깊은 주름과 화려한 앞치마를 두른 할머니가 국물 냄새 가득한 냄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못 읽는 한글 간판 아래선 매콤한 붉은 소스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떡볶이, 안넬레나가 폰 번역기로 읽었습니다. 매운 떡볶이. 할머니가 저희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빙글에 맺힌 주름이 지도를 그리더군요. 다가오라 손짓하시며 작은 시식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폴인저. 스파이시 하시며 이마에 땀 닦는 신용을 하셨죠. 거절하려다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재빠르게 사라져 상 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다른 접시를 들고 나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죠. 메이드 스페셜 포 유. 빨간 떡볶이는 그대로인데 색이 좀 옅었습니다. 망설이다 한 입 베어 물었더니 달콤하고 고소하면서도 따뜻한 매운맛이 터졌습니다. 과하지 않게 딱 좋았어요. 이 노인은 새벽부터 일해 만들어 온 음식을 낯선 손님을 위해 다시 만들어내셨더군요. 평생 다시 만나지 않을 저희를 위해서요. 당캐라고 자동으로 말이 나오더니 감사합니다로 고쳤습니다. 제 한국어 시도에 할머니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여기 가져가요. 한국에 온 선물이요 하시며 포장 용기를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목구멍이 뭉클해졌습니다. 모르는 이를 위한 진심이 새롭고 귀했습니다. 더 깊은 골목으로 들어가자 젊은 엄마가 힘겹게 아이를 안고 장바구니를 들고 있더군요. 무심코 제가 다가가 무거운 가방 하나를 집었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제가 영어로 말했었죠. 엄마는 놀란 얼굴로 제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수고 많으세요. 조심스레 인사하셨습니다. 제 안에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규칙과 거리를 중시하던 제가 묻지 않고 타인을 돕고 있었죠. 엄마는 고개 숙여 감사했고 아이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둔 감정 차단벽이 갈라졌습니다. 제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지만 얼른 고개를 돌려 닦았답니다. 엘케. 안넬레나가 놀라서 외쳤습니다. 언니, 울고 계신 거예요? 향신료 때문이야. 제가 거짓말하며 눈가를 훔쳤죠. 그리고 시장 먼지 때문에. 하지만 모두 알았습니다. 철의 여왕이 그 자리에서 녹고 있다는 걸요. 1시간 더 시장을 누비며 소박한 팔찌를 샀습니다. 할아버지가 정성껏 제 팔목에 매달아 주셨고
올가는 꽃향기 나는 전통차를 골랐죠. 안넬레나는 한글 양말을 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려고 택시를 잡자 가벼운 느낌이 가슴에 자리했습니다. 수년간 짊어져온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했죠. 엄격한 일정과 단단한 규칙이 더 이상 중요한 것 같지 않았답니다. 택시 안에서 서울 번화가를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곳은 그저 지나치는 도시였는데 지금은 저를 바꿔놓은 장소가 되었습니다. 조용하네, 올가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이곳이 제게 효율과 인간관계에 대한 믿음을 모두 흔들어 놓았어요. 공항에 도착해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친절한 직원, 존중하는 눈빛, 순간순간 피어나는 작은 배려들. 언제나 그랬던 걸까요? 제가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서울만의 특별함일까요? 보안 검색대 앞을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이 여정에서 얻은 보상은 짐 가방에 담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답니다. 가슴속 가벼움, 단단했던 마음에 생긴 균열, 그리고 완벽만으로는 채울 수 없던 인간적 연결의 깨달음이었죠. 공항 터미널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직원들 사이에 부드러운 인사, 짐을 서로 옮겨주는 모습, 그리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작은 감사합니다들이 제 시선을 끌었죠. 승무원 유니폼이 피부에 딱 붙어 어색했습니다. 마치 남이 입던 옷을 빌려 입은 기분이었어요. 게이트로 걸어가는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어제 마주친 그 할머니가 보였거든요. 반짝이는 바닥 위를 청소 카트를 밀며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생각도 못했는데 발걸음이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안넬레나와 올가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할머니는 제가 다가가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켰어요. 수고 많으세요. 조심스레 한마디 건넸습니다. 할머니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제 저를 기억하셨나 봅니다. 아니면 외국인이 한국어를 쓰는 게 신기하셨을지도 모르죠. 할머니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화려한 매듭이 달린 작은 전통 열쇠고리와 작은 방울이었죠. 한국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짤막한 영어로 말씀하셨습니다.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손에 쥐어진 열쇠고리를 바라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죠.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드리고 감사합니다. 힘겹게 말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해 시드니로 향하는 동안 안넬레나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지켜보더군요. 한 승객이 실수로 오렌지 주스를 쏟자 저는 공식 매뉴얼보다 먼저 그럴 수 있죠 라며 진심을 담아같이 닦아드렸습니다. 언니, 대체 누구세요? 안넬레나가 장난처럼 속삭였습니다. 저는 눈썹을 살짝 치켜올리며 대답했죠. 아마도 철의 여왕이 좀 녹았던 모양이군. 사흘 뒤 저희는 프랑크푸르트로 돌아왔습니다. 익숙한 공항이지만 마치 옛집에 돌아온 것처럼 편안하면서도 뭔가 작아 보이더군요. 다음 승무원 회의에서 저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새로운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방문하는 나라 언어로 간단한 감사합니다를 배워보시면 어떨까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전 한 번도 변화를 제안한 적이 없었거든요. 효율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연결이 더 중요합니다. 몇몇 선배는 의아해했지만 올가 선배가 맨 뒤에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밤 제 아파트에서 저는 그 한국 열쇠고리를 열쇠고리에 달았습니다. 단조로운 금속 열쇠 사이에서 화려한 실이 반짝였죠. 작은 흔적이지만 큰 변화를 상기시키는 기념품이었습니다. 아파트는 그대로였습니다. 깔끔했고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전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제 눈빛은 달라졌답니다. 다음 날 도쿄로 향하는 준비를 하며 평소대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맨 위에 이렇게 적었죠. 서울을 기억하라. 저는 여전히 질서를 사랑합니다. 규칙과 시스템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 항상 가장 인간적인 건 아니라는 걸요. 완벽한 일상의 작은 균열, 진심 어린 연결 한순간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것도요. 철의 여왕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왕국엔 이제 따뜻함이 함께 자리 잡았답니다. 효율 옆에 인간미가 공존하는 새로운 질서가요. 내일도 저는 다시 날아오를 겁니다. 바다와 대륙을 넘어서요.
하지만 이번에는 완벽한 유니폼과 정확한 체크리스트만이 아니라 이 새로운 깨달음을 품고 날아갈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질서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아름다운 건 한 번에 한 번씩 이어지는 작은 친절이 만드는 마음의 질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기억에 남는 장면을 주변에 나누고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하시고 저는 감동 장면이었습니다.